네, 반갑습니다. 예, 앞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경전 본문 내용은 이런 사전 이제 배경 지식들이 좀 많이 있으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우선 이제 그 좀 배경 지식을 좀 우리 얻기 위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 요 내용들은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보기 전에 첫 번째 보면 그 계행이 나쁜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염호이욕 해탈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보게 되면 감각적 욕망의 단속을 조건으로 우리 계율을 지키게 되고 계율을 우리가 바로 처음부터 지키는 거가 이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전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걸 조건으로 해서 삼매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삼매는 계율이 없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즉, 삼매 속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조건으로 해서 염호이욕 해탈 과정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바른 삼매와 그 바른 삼매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이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이 바로 5단계 또는 사성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래, 집착, 바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그건 시간이 되면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삼매 속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 뭘? 5단계를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그게 조건이 돼야지 염호이욕 해탈로 갈 수 있다. 즉 있는 그대로 본다. 5단계 그리고 이거는 염호이욕 해탈을 위한 원인 이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가치 판단의 문제죠. 달콤함, 위험함을 비교해서 이렇게 놓아버리면 일어나니까. 그래서 불교가 이제 우리가 그 불교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한다. 현실성의 어떤 그런 어떤 가르침이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가치 판단의 문제로 뭔가를 놓는 거구나. 뭔가를 내가 어떤 특이한 경험을 해서 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선정 속에서 올바른 걸, 즉 5단계를 깨뜨려 보고 그래서 이 5단계를 깨뜨려 봐서 처음부터 바로는 못 놓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쌓이고 쌓여서 즉 위험성에 대한 그 인식들이 점점 쌓이고 강화되면 어느 순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운동기구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20만원짜리였다가 점점 더 이게 뭐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나중에는 이제 1원짜리로 바뀔 때, 이때 그 위험성이 딱 차는 거죠. 그죠? 그때 놓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올바른 선정과 그 선정 속에서 있는 그대로 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삼매와 관련돼서 호흡 관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관찰을 이제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도 이 다양한 수행체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경전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호흡 관찰은 세 가지 쌍카라를 관찰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응용하고 그 다음에 수정, 평가, 보완해서 능숙해질 때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쌍카라를 우리가 우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까야 쌍카라 즉 몸으로 하는 것 우리가 수행에서는 호흡입니다. 호흡 관찰에서는 몸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까야 쌍카라 범주는 넓지만 호흡 관찰 속에서는 까야 쌍카라는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와치상카라는 위따까 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적 대화다 또는 내적인 질문과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적 대화 이제 와치상카라는 사실 나와 타인의 이제 대화도 와치상카라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가만히 보면 말로써 합니다. 주로 내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문과 답변이. 그것도 와치상카라입니다. 당연히 말로 하는 업이다. 그죠? 근데 마노상카라는 생각으로 하는 업지음이다.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하니까 수와 상, 느낌과 산냐, 상.
그 두 가지가 이제 내용물이 되겠죠. 구성 요소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쌍카라를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고 응용해서, 즉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을 이제 수행 호흡 관찰을 할 때 뭐 오랫동안 내가 호흡 관찰 그 자선을 해가지고 내가 선정을 얻게 되는 뭐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만, 이 경전 내용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쌍카라를 통해서 호흡 관찰을 얻어라. 그래서 더 수성한 선정으로 또 진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까야쌍카라, 와치쌍카라, 마노쌍카라는 현재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선택이자 개입입니다. 12연계에서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업이다. 또는 새로운 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이제 옆에 오른쪽에 박스 있죠. 거기 이제 업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보기로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깜마라고 할 때, 업이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하나만 생각했는데, 과거에 어떤 내가 지어놨던 그 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전에 보니까, 업경에 보니까, 업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업과 과거의 업이. 우리는 과거의 업을 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업이 세 가지 쌍카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현재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쌍카라가 순간적으로 딱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학계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붙잡기 전에, 뭔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어떤 그 뇌파의 어떤 활동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행위를 하기 전에. 즉 우리가 만약에 내가 물컵을 들기 전에 물컵을 들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물컵을 들기 위한 내적 어떤 부분의 활성화가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업으로 항상 우리가 개입을 하고 있다. 요건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본문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현재업이 있고, 현재업은 12연기에서 이 우리가 무명행식할 때 쌍카라 그 행하고, 그 다음에 명색할 때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 이제 현재업, 새로운 업이 있고, 과거의 업은 12연계의 6처에 해당한다. 여기도 중요한 거는 이 현재업이 과거의 업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박스에 보게 되면 12연기에서 현재의 업은 과거의 업 앞에 있다. 업의 소멸은 그건 뭐냐? 과거의 업은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의 업은 소멸시킬 수 있다. 그 12연기에서 현재의 업이 소멸되니까 과거의 업도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경전에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바로 현재의 업으로 우리가 모든 차이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예전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결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개입을 해서 이 어떤 과거의 업의 발현에 관련돼서 이 부분의 어떤 종류라든가 강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죽인 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살인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 내가 어떻게 바르게 개입하냐에 따라서 이 업의 발현이 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수명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과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이간질을 했다, 뭐 이런 걸 했어도 이게 지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타인이 내 말을 믿지 않는 정도의 과보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현재 나의 개입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제가 전에 했던 강의를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점을 우선, 그래서 세 가지 쌍카라는 현재업으로서의 작용으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그다음에 교리문답 짧은 경에 보게 되면 산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담마딘나 이제 비구니께서 산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쌍카라에 대해서 까야 쌍카라, 와치 쌍카라, 마노 쌍카라. 까야 쌍카라는 호흡이다. 마노 쌍카라는 윗닭과 윗자라다. 와치 쌍카라는, 마노 쌍카라는 수와 상이다. 그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상수멸을 설명을 딱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담마딘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법문을 쭉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세 가지 쌍카라가 산매하고 상수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암시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쌍카라를 통해서 상수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그 밑에 아난다경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오른쪽에 산매경에 보게 되면 그 사마타만 얻은 사람은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를 얻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야 한다. 그러면 사마타만 얻은 사람이니까 윗바사나를 어떻게 닦고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쌍카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쌍카라를 어떻게 명상해야 됩니까? 쌍카라를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합니까? 즉 그 쌍카라에 관련된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쌍카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쌍카라고 바로 현재업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쌍카라가 호흡 관찰에 필요한 내용이구나. 왜냐면 그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기존에 사마타를 많이 닦은 사람들이 계셨죠. 그죠?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처음에 또 들어오신 분 중에서는 윗바사나만 또 닦은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하라는 측면이 이제 이렇게 있었지만, 부처님이 호흡 관찰 16단계 그 밑에 있듯이, 호흡 관찰 16단계 거기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항상 이 어떤 새 날개처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타 윗바사나를, 즉 윗바사나적 요소는 그 쌍카라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그 위에서 봤듯이 호흡 관찰에서 세 가지 쌍카라를 관찰, 이해, 응용, 그 다음에 수정, 평가, 보완. 이게 바로 윗바사나적 어떤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나와 있고, 호흡 관찰 16단계에도 나와 있고, 까야 쌍카라, 이제 마노 쌍카라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와치 쌍카라는 없지만, 와치 쌍카라는 당연히 초선정의 요소로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 내용은 없더라도. 까야 쌍카라, 마노 쌍카라 얘기는 분명히 있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마노 쌍카라라는 그 단어를 찌따 쌍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 쌍카라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난다경에 보게 되면, 아난다야 나는 더 나가서 형성된 것들의 차례로 소멸함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그래서 초선을 정독한 자에게는 말이 소멸하고, 이선을 정독한 사람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소멸한다. 선정 요소죠. 3선은 희열, 4선은 들숨 날숨, 호흡이니까 까야 쌍카라입니다. 여기 한번 적어보면 말은 와치 쌍카라 처음에, 그 다음에 2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이게 또 와치 쌍카라. 그 초선의 말은, 우리가 초선에서는 아까 이제 그 욕계하고 관련이 되는 그 차이점이 감각적 욕망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되는 어떤 말들, 생각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제 일반적인 그냥 타인과의 대화도 있지만 자기와의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2선도 와치 쌍카라, 3선은 희열이니까 느낌이죠. 느낌이니까 마노 쌍카라에 해당하고, 4선은 까야 쌍카라고, 공무변처는 다 인식이니까 마노 쌍카라, 마노 쌍카라, 마노 쌍카라. 비상비비상처는 이 산야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다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노 쌍카라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삼각형. 상수멸은 이제 상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요. 즉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요쪽은 특히 이제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은 에까까다만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산야와 에까까다가 있고요. 선정의 요소로서. 그래서 선정의 요소로서 에까까다는 항상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선정의 요소, 쌍카라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비비상자하고 상수멸은 애까까다만 거의 있다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쌍카라인데, 이 쌍카라가 계속 이렇게 약화되고, 점점 이걸 이제 공으로의 진입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욕계일 때는 좋은 쌍카라, 나쁜 쌍카라 이렇게 있는데, 이 나쁜 쌍카라들이 좀 없어지고, 좋은 쌍카라만 남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수성한 선정을 얻어갈 때,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듭니다. 쌍카라들이. 이걸 이제 공어로의 진입,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즉 쌍카라가 점점 영에 수렴해 간다. 공으로의 진입으로 지금 수렴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멸에 들어가게 되면 쌍카라가 완전히 영에 해당한다. 그죠? 영에 해당하는데 그럼 상수멸이 니빠나냐? 영. 상수멸이 없다. 여기서는 요건 이제 형식적인 니빠나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니빠나. 올바른 선정, 이제 그 선정에서 이게 선정의 문제니까 이게 통찰지로 사성제를 깨뜨려 보고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돼야 돼요. 이 부분이 존재해야만 이게 완전히 열반이지. 상수멸 그 자체는 형식적인 닛바나지만 실질적인 닛바나는 아니다. 상수멸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 이 통찰지로 사성제를 완전히 깨뜨려 본 이 과정들이 없다면 여전히 다시 오염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상수멸 자체는 이 쌍카라가 완전히 가라앉기 때문에 그 상수멸에 들어있는 상태일 때는 형식적인 닛바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 아라한의 마음은, 아라한의 식은 오온의 식은 아닙니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식은 이 부딪힘이 없는 식이다. 표면이 없는 식이다. 즉 우리는 다 표면이 있는 식을 가지고 있죠. 이 표면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표면. 이 표면이 있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뭔가와 부딪혀가지고 촉이 일어나고 이 촉에 관련된 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마음은 이 부딪힘이 없는 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다 뻗쳐나가는 부딪힘이 없는 식. 그래서 이제 통찰지로 사성제를 깨뜨려 본 실제적인 닛바나는 이 표면 없는 식의 문제도 있다. 그죠? 요것도 있다. 근데 형식적인 닛바나에는 상수멸은 표면 없는 식도 없고 이 상수면에 들어있을 때만 쌍카라가 가라앉는 상태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상수멸 그 자체를 닛바나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영어로의 진입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선정이 깊어짐에 따라서 쌍카라들이 점점 더 이렇게 약화되고 줄어들고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더라도 이 세 가지 쌍카라가 호흡 관찰에서 선정을 얻는데 이게 관건이구나.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보게 되면 아난다경 옆에 그 박스로 있는 거죠. 열반경에 보게 되면 열반경, 예. 열반경에 보게 되면 그걸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열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열반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리부타께서 그건 이 차이다. 태보로 이끄는 산야가 있는 반면에 안정으로 이끄는 산야가 있고 그 안정으로 이끄는 산야에서 수성함으로 이끄는 산야가 있고 또 통찰지로 이끄는 산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이 차이로 어떤 사람은 이 차이를 깨뜨려 이해하지 못하고 깨뜨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열반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산야가 다 마노상카라거든요. 이거 태보로 이끄는 산야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 불교 수행 관점에서 보기엔 태보로 이끄는 산야예요.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산야, 악의에 대한 산야, 해코지하려는 산야,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태보로, 즉 아래로 향하게 된다. 사악처로. 예, 그런 의미의 산야고, 그다음에 안정으로 이끄는 산야는 선정으로 이끌어주는 산야, 주로 초선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어떤 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안정으로 이끄는 산야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 수성함, 즉 수성한 선정으로 이끌어주는 산야들,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상수멸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통찰지로 이끄는 산야가 또 따로 있다. 여무유혹이 완전히 이제 어떤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운동기구가 아까 20만원에서 1원이 되었을 때, 거의 0원에 가까워졌을 때, 1원만 돼도 우리가 버릴 수 있죠. 10원 정도 돼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도 그 정도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 통찰지로 이끄는 산야는 또 다르게 이렇게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깊은 선정을 얻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가기도 하는구나. 산야로, 즉 마노상카라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리부타께서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관찰에서 이 세 가지 쌍카라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선정을 얻다 하더라도 수승한 선정으로도 못 가고, 그 다음에 통찰지로 이끄는 산야의 방향으로도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난다경에서는 우리가 또 뭘 하나 기억해야 되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위험성을 보고 놓고 위험성을 보고 놓고 위험성을 보고 놓는 것이다. 순서대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욕계에서 갑자기 삼선으로 뚝 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초선에 관련된 어떤 쌍카라가 있고 이선에 관련된 쌍카라가 있는 거니까 그걸 차례대로 놓고 가야 되는 거다. 그 점을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틱 게임이라는 말을 그냥 용어로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박스에 있죠? 선정에 능숙해졌을 때 수성한 선정을 얻는 방법, 이 스틱 게임으로 차례차례대로 그 문제가 되는 쌍카라의 위험성을 보고 놓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요 페이지는 조금 이제 그 아주 그 방대한 내용을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기서 하나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현재의 업이 세 가지 쌍카라고, 현재의 업이 세 가지 쌍카라인데 이걸 호흡 관찰이나 일상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세 가지 쌍카라의 제일 바른 세 가지 쌍카라는 다름이 아니라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박스 있죠? 현재업을 없애는 것이 최종 목표지만 이를 위해서 먼저 올바른 현재업을 개발한다. 올바른 바와의 개발이기도 하고, 이게 뗏목의 비유로 그 뗏목을 만들어서 위험한 강을 건넌 다음에 저 피안의 언덕에서 그 뗏목을 버리는 거죠. 예. 그 올바른 현재업을 개발하는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왜냐면 팔정도가 신구의 3업으로 가는 거니까요.